118회 전산세무 2급, 여기에 1번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직원 가불금, 요거는 직원 단기 채권이고, 2번은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면 얼마냐 그래서 요 미지급금, 예상매입금, 선수금, 유동성 장기부채 더하면 900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 옳지 않은 게 이게 지금 4번이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한다가 아니라 매년 요게 증가합니다. 자,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요렇게 액면이 있는데요. 요게 액면가거든요. 할인 발행은 처음에 요 발행 시점이 요렇게 요 시점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장부가액이 증가해서 끝에는 5년 후에는 액면가액과 일치됩니다. 할증 발행은 액면보다 비싸게 발행해서 점점 장부가액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액면가액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기억할 때 사채가 할인 발행되면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매년 증가한다. 요 그림을 기억해 두세요. 할인 발행은 액면가액보다 싸게 발행해서 점점 이 가액이 액면가액에 일치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은 비싸게 발행해서 점점 장부가액이 줄어들어서 액면가액에 일치되게 됩니다. 요 장부가액은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요번엔 이자 문제입니다. 이자 문제.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사채 발행할 때 발행은 할인 발행, 보통 사채는 할인 발행이 많습니다. 액면가액의 원금의 현가계수, 액면 이자액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한 금액을 산출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이거는 실무에서 그 현가계수가 다 주어져요. 그럼 곱해가지고 금액 구하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요건 세무 1급에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 문제는. 요런 것도. 자, 사채이자는 발행가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차변의 사채이자로. 자, 여기 액면 1000만원, 발행가액 945만 5천원. 이게 요 현가계수 곱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이렇게 발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채 여기 1000만원이었고 여기 발행가액이 945만 5천원이었고 요게 54만 5천원이 할인 발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발행가액 요건데 유효이자율이 요게 시장이자율이에요. 액면이자율은 회사가 주겠다는 이자율, 유효이자율, 요거는 이제 설명이 좀 복잡한데 그냥 시장이자율이라고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당기 경과분의 이자 미지급액을 계상하고 할인 발행 자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발행가액 945만 5천원, 이거 세무 2급에 이거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 그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말로만 나와요. 근데 세무 1급에는 요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발행가액에다가 0.05를 곱해요. 왜냐면 요 유효이자율이 5%니까 그럼 47만 2,750원이 되고, 액면이자는 액면이 여기 1000만원이었거든요. 1000만원에다가 3% 곱하는, 이건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가 지급하는데 아직 이자를 주지를 않았다고 보면 미지급금으로 하고,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사채를 싸게 발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자율이 5%인데 회사가 주겠다는 이자율을 3%면 사람들이 안 살라 그래. 안 살라 그러기 때문에 그냥 깎아서 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1000만원 나중에 갚을 테니까 945만 5천원만 줘라. 그래서 54만 5천원 할인 발행. 이건 일종의 사채 이자예요. 이게 사채 이자인데 요거를 옛날에는 정액법 상각이라 해서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상각했는데 지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이렇게 상각합니다. 요 유효를 발행가액에 곱하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을 요 미지급금에 곱해가지고 할인 발행 차금을 구합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요 사채 이자예요. 할인 발행 차금 상각도 결국 사채 이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채 상환 시에는 이제 중간에 상환해 또는 만기에 상환해 여기 잔액이 있으면 액면 2천만 원을 2,500원에 2,500만 원에 조기 상환하고 보통 예금이 지급하다. 할인 발행 차금의 미상각 잔액은 150이 있다. 그럼 사채 2천만 원이란 부채가 감소되고 2,500만 원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갔어. 돈 2,500 주고 샀어요. 시장에 지금 사채가 조기 상환은 내가 중간에 빨리 상환하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서 우리 회사 사채가 지금 비싸졌어. 그럼 비싸지면 비싼 돈 내고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할인 발행 차금의 미상각 잔액이 여기 15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걸 상각해주고 차이 나는 게 사채 상환 손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거 분계는 세무 1급에서 나오고 지금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액면 이자율보다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더 높으면 할인 발행이 됩니다. 액면 이자율은 회사가 3% 주겠대. 삼성이 사채를 발행했는데 3% 주겠다는데 시중에서는 지금 5%야. 그러면 삼성 거 안 사.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면 좋아. 싸게 발행할게. 그래갖고 이렇게 싸게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림을 설명해 드렸죠. 할인 발행은 액면보다 싸게 발행해갖고 장부가액은 점점 이렇게 액면에 일치되고 할증 발행은 비싸게 발행했다 액면에 일치돼요. 장부가액이 감소하고 장부가액이 증가. 여기 있어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전산세무 2급에서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이 상각액은요. 제가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건 설명 안 할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나 할증 발행 환입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요건 외우세요. 그냥 차금 상각이나 그 다음에 환입액, 그러니까 둘 다 상각이라고 외우세요.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나 상각. 원래 할증 발행은 환입이죠. 요거는 그냥 매년 증가하는데 할인 발행할 때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로 장부가액은 액면과 일치된다. 요게 할인 발행이죠. 이게 지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지금 945만 5천 원에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게 점점 장부가액이 증가됩니다. 증가돼 가지고 액면가액과 일치가 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거 이렇게 표로다가 계산을 일일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여러분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건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사채의 장부가액은 할증 발행일 때는 매년 이렇게 감소로 장부가액과 일치된다. 그러니까 할인 발행은 싸게 발행했으니까 증가돼야 이 장부가액이 일치되고, 할증은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장부가액이 줄어야 돼요. 그런데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나 환입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요 발행가액에다가 요 차금에 상각한 그거를 플러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상각액은 매년 증가해요. 그래서 이 상각이 요 차금 상각은 매년 증가하고 이건 똑같아요. 할인이나 할증이나. 근데 장부가액은 반대입니다. 할인 발행은 싸게 발행했으니까 증가하고 할증 발행은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감소해서 일치한다. 여러분 딱 두 개만 외우세요. 상각이나 환입은 매년 똑같이 다 증가. 아시겠죠? 증가 외우세요. 그냥 뭐로 한다고요? 증가. 그 다음에 장부가액은 달라요. 할인 발행은 증가, 할증 발행은 요 그림 기억하세요. 그림. 할인 발행은 이렇게 증가해서 액면에 일치되고, 할증 발행은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장부가액이 감소돼서 일치된다. 요것만 기억하면 세무 1급 문제도 웬만한 건 풀 수 있어요. 자, 요 이자 계산하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 요 발행가액에다 유효이자율을 곱하고
액면 이자율은 그 액면가액에 곱해서 그 차이 나는 게 할인 발행 차금이다 하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문제. 옳지 않은 거 여기에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사채의 이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큰 경우에는 발행가액이 할증된다. 자, 시중에서 시중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이라고 보세요. 시중 이자율이 5%야. 근데 사채 삼성이 액면이자는 삼성이 주겠다는 이자예요. 삼성이 이자율을 10%를 주겠대. 그러면 야, 이거 이자율 높아지니까 너도 나도 삼성 사채 사자 그러고 몰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삼성이 이자 많이 주겠다는데 삼성 거 사채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할증 발행이 되는 거예요. 할증 발행. 할증된다. 발행가액이 할증된다. 이건 맞아요. 사채가 할증 발행되는 경우 액면 이자는 매년 일정하다. 아마 액면 이자는 할증 발행되든 할인 발행되든 액면에다 곱하는 거니까 액면에 곱하니까 매년 똑같은 액수를 주는 거예요. 이건 일정하다.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유효 이자율은 만기까지 매년 증가된다. 하여튼 유효 이자율이라 그러는데 곱한 거 있잖아요. 곱한 거.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그다음에 이자 금액도 매년 증가합니다. 이 곱한 금액이 매년 증가해요. 여기다가 할인 발행 차금을 생각한 거 요 금액을 더해 갖고 그 다음 연도에 유효 이자를 곱해. 그 다음 연도 첫 해는 요렇게 하고 두 번째 연도는 요 발행가액에다가 요 차금을 더합니다. 차금 생각한 걸 더해 가지고 거기다 유효 이자를 곱하기 때문에 매년 유효 이자, 그러니까 유효 이자는 매년 증가돼요. 그러니까 증가되는 거는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그러니까 이자 속에 할증 발행 자금, 할인 발행 자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장부가액만 여기 그림대로 할증 발행은 매년 감소하고 할인 발행은 매년 증가한다. 이 그림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사옥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보통. 이거는 차변의 건물, 대변의 보통예금. 이거 자산끼리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자본거래에 영향을 미치려면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해야 돼. 그리고 자본금이 추가 출자나 인출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식 발행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증자가 추가 출자예요. 그 다음에 인출이 감자야, 감자. 고구마가 아니고, 이런 게 있어야 자본이 변해. 그러면 1번이 답이에요. 보통주를, 액면가액 5,000원을 11,000원에 발행하다. 증자했다. 자본금이 증가되겠죠. 광고회사로부터 광고 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비용이 발생했죠. 돈이 나갔잖아. 자본의 감소잖아.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요거를 어떻게 됐어요? 싸게 팔았죠? 손해봤죠? 그러니까 손실이 생겼지. 비용이 생겼지. 그러니까 이건 자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많이 봤던 거죠. 이거 6번부터 이제 원가액인데 아래 그래프가 표시하는 원가 형태로 가장 적절한 거. 초원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요거는 뭐예요? 그래프 가는 무슨 원가? 준 고정원가예요. 그래프 가는 준 고정원가. 이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단위당 원가가 일치하는 건 이거는 변동비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림 그려드렸죠? 고정비. 요거는 고정비는 초원가는 일정해요. 근데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요거 단가는 줄어들고, 변동비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건 초원가는 변하는데 단가는 어때요? 일정하죠. 하나 만들면 100원, 두 개 만들면 200원. 자, 땅 하나 만들면 100원어치 밀가루 들어가고, 두 개 만들면 200원어치 밀가루 들어가고, 세 개 만들면 300원어치 밀가루 들어간다고 하면 단가는 100원, 여기도 100원, 여기도 100원. 그러니까 단가가 일치되죠. 그 변동비는 총원가는 이렇게 변하는데, 이건 단위당 원가잖아. 그러니까 이건 변동비를 말하는 거예요. 다 틀렸어.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적절한 거는 여기 요거 준고정원가 이거 보고 그냥 딱 골라내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슨 관련 원가는 이미 발생한 과거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원가다. 관련 원가가 아니고 이거는 매몰 원가예요. 매몰 원가. 땅에 파묻혔다. 과거에 발생한 원가는 내가 앞으로 의사결정할 때 관련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쓰던 기계를 갖다가 팔고 싶어. 근데 이걸 그냥 팔면은 좀 적게 받고, 수리해서 팔면 더 받을 수 있고, 그럼 과거에 사온 금액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옳지 않은 게 이고, 기회원가는 차선의 대체안을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을 의미한다.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원가는 A안과 B안 중에서 내가 A안을 선택했다. 그러면 B안을 포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공부하러 다니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거나 취업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포기한 거잖아.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이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경제학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이게 경제학이에요. 근데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뭐 무턱대고 막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경제가 이제 망쳐지는 경우는 경제학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은 항상 효율적인 거,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여러분도 경제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효율적으로 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나중에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인가 하는 거. 자, 회피 가능한 원가는 특정 대체안을 선택할 경우 발생되지 않는 원가다. 회피가 가능하니까 발생이 안 돼야지. 그 다음에 차액 원가는 차액이, 즉 차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증분 원가, 늘어나는 원가, 두 대체안 중에서 차이가 나는 원가가 차액 원가예요. 이건 그냥 용어에 답이 있어요. 자, 8번. 다음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료비, 농업비, 뭐 제조경비, 뭐 제조경비라고 해도 되고 제조간접비라고 해도 되고, 이게 이제 총제조 비용이에요. 여기다가 기초제공금 더하고 기말제공금 빼면 단기제품 제조원가 나오거든요. 자,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거래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재료비, 농업비, 경비, 기초제공금, 기말제공금, 단기제품 제조원가만 영향을 미치지 여기에 안 나오는 건 영향을 안 미쳐. 단기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과대 계상했다. 그러면 이거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재료비 투입액을 많이 했으면 원가가 비싸지겠죠. 기말 제품을 과대 계상했다. 이 제품은 상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의 기초제공원가를 과소했다. 공장 직원의 임금을 판매관리비로 계산했다. 그럼 이건 원가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제품 원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기초제공원가 과소 계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제품 나오는 거. 보통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면 보통 제품이 나와요. 자, 9번은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의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원진에는 공정 차수 시점의 전량 투입, 가공비는 전반의 결제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랬는데, 이 선입선출법의 평균법과 평균법의 수량 차이는 기초제공권 완산량의 차이이다 그랬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고, 기말제 완성도는 선입선출법보다 평균법에 의한 원가 배분에서 차이가 없다. 완성도는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요 3번은 완성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거. 완성도라는 건 요건 퍼센트예요. 퍼센트. 요걸 높게 하면 우리 재공품에서 여기 기말하고 여기 완성인데, 요거 기말을 완성도를 높게 하면 기말의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완성품 원가는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게가 아니라 요게 낮게 계산된다. 그래서 요게 틀렸고, 공선품은 검사 시점에 측정된다. 그래서 요 3번이 틀렸어요. 요거는 검사 시점에 측정된다 하는 거는 이제 검사 시점에서 공선품이 딱 요 두 가지 다 공선품이 몇 개냐 이제 요거를 측정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요 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0번은 당사는 두 개의 제조 부문을 가지고 제품 A와 B를 판매하고 있으며, 당의 제조 부문별 예산 제조간접비 원가는 제조 부문이 124,000원, 이제조 부문이 300만원, 제품의 A의 생산량은 300개, B의 생산량은 400개다. 제품 한 개당 생산에 투입된 직접 노동시간은 다음과 같다.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부문 A1의 노동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요 배부율인데, 여기가 지금 지금 제품 B의 생산량은 400개, A의 생산량은 300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24,000원, 요게 금액, 요거 좀 어렵죠? 제조부문 1이 124,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물어볼 때 직접 노동시간 기준한다 그랬어요. 직접 노동시간. 그러면 제품 A 1제조 부문이 요 124,000원을 갖다가 요 124,000원 들어간 거는 제품을 두 개를 다 생산한 거예요. 두 개를 다 생산한 거야. A 제품도 생산하고 B 제품도 생산했어요. 그래서 요 생산한 건데, 여기에 수량이 A 제품은 300개를 생산했고 B 제품은 400개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요거 하니까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A 제품은 1200개, 그 다음에 B 제품은 2000개, 4, 5, 20, 2000개 합치니까 3200개예요. 3200개. 그래서 124,000원 요 금액을 갖다가 124,000원 요 금액을 갖다가 3200개로 나누면 요게 배부율이 나오는 거예요. 배부율.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지금 예산 제조간접비라는 거는 요건 예정이에요. 예정으로 124,000원 들어갈 거다. 근데 제조 일부분이 제품 A하고 B도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품 한 개당 생산에 투입된 직접 노동시간 다음과 같다. 기준으로 제조 부문 1의 노동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얼마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총 여기 들어간 개수가, 생산한 개수가 요건 1200개, 요거는 4, 5, 20, 2000개. 그러니까 총 3200개를 생산했는데, 여기 예산 금액이 124,000원이니까 나누니까 요게 320원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20원이에요. 이거 나눠보시면 답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원가 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지금 요 문제가 좀 계산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요 두 문제 정도는 어렵게 나왔어요. 5문제 중에 2문제는 좀 어렵고, 3문제는 이제 그 중에 이제 2문제는 쉽고 1문제는 좀 보통이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가 얘기는 5문제 중에 3문제 정도 맞힐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더 쉬워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는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국내 사업자한테 이렇게 부탁해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발행하죠. 그래서 1번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돼요.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발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부가가치세법 할 때 요거 안 했는데 목간여입, 자 목간여입, 목욕, 미용,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여객운송, 여러분들 지하철, 버스, KTX 말고 그 다음에 입장권을 발행하는 거, 이거는 절대 세금에서 발행 못해요. 그러니까 미용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발급 의무, 이것도 그렇고 택시 운송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도 세금에서 발행 못해요. 택시 기사한테 세금에서 발행해달라 하면 성질 내죠. 아니 택시 운전하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발행해? 택시 안에서. 이렇게 이 영수증 발행으로 이렇게 그냥 대체하는 것들이 목간 여인 말고도 택시 운송 사업자, 그 다음에 노점상 그런 거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나오는 이자, 25년은 3.1%인데 거기에 10%가 부가세예요. 이거는 세금에서 발행 안 해요. 2, 3, 4는. 그래서 1번만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은요 매입할 때 면세로 매입하는데 그 속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공제해 주는 건데, 간이과세자는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절대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이거는 식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수산물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 소매업을 운영하는 일반가세자,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 의제매입세액은 식당이나 음식업점이나 그 다음에 농축수 임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업체에서만 이걸 공제받는데 간이과세자는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13번 22년 1회 관이과세자로 카페를 개업한 최준민의 연도별 공급 대가이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자 간이과세자로 카페를 개업했어요. 그러면 1월에 간이과세자로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연도별 공급가액이다 그랬는데 공급가액이 1억 400만원, 1억 400이면 1억 400만원, 1억 400만원이 1억 400만원이 이제 그 초과 1억 400만원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9천만원 1억 400 미만이고 7천도 1억 400 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간이과세자고, 요거는 1억 400을 초과하니까 24년 1억 2천만원. 그러니까 1억 2천인데 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경우는, 이렇게 초과돼서 바뀌는 경우는 무조건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 여기 1억 400을 이제 초과했기 때문에 25년 7월 1일부터 다음에, 이게 24년도니까 그 다음 연도에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요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1억 400만원을 이제 1억 400만원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7월 1일부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 소득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저작권자는 일종의 요거는 사업이에요. 사업.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업소득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작권 외의 자가 양도할 때만 기타소득이에요. 뇌물은 기타소득이고, 뇌물 받으면 기타소득이야.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 여러분, 정치인이 뇌물 받아갖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당장 어디서 오라 그래? 검찰에서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나중에 걸리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12만원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이시하면은 3.3%를 띄거든요. 그런데 고용관계가 없이 하면 12만 5천원, 여기까지는 12만 2천원, 여기까지는 이제 면세가 돼요. 그런데 요 12만 5천원 이제 초과되면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요.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총 수입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다. 기타 소득은 이제 그 밖의 소득이에요. 뭐 어디 경기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거 다 기타 소득이에요. 복권에 당첨됐다든가. 어떤 사람이 우리 남편은 로또래요. 그래서 야 좋겠다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맞는데요. 자, 15번 다음 거주자 김소희 씨의 24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 2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24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종합소득금액을 구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퇴직소득은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배사 근연기 요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거는 5월 말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에 그 원천징수로 끝나는 그런 그 금액, 이자나 배당은 2천만원까지는 그냥 요거는 그 원천징수로 끝나서 종합소득 신고 안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소득이 또 있다, 이런 거 소득이 2가지 이상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400만원 나와 있죠. 근로소득이라고 400만원 나와 있는데, 요 근로소득이 요게 하나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소득 금액이 또 이 사람이 건설업도 하네, 어디 근로도 하면서, 그러면 요거 2개를 플러스 해줘야 돼요. 2개 플러스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인데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인데 요 세모는 요거는 결손이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손해봤단 얘기야. 요거는 빼줍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금액 중에 이 사람이 또 부동산 임대, 주거용 부동산 임대도 해요. 이 사람이 지금 2가지지만 건설업도 하고 임대업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이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결손은 공제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400만원 플러스 800만원 빼기 300만원. 그래서 요 나온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 1200이니까 900이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